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타지키스탄 대 이제 요르단. 이 경기 역시 지금 카타르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아시안컵 8강전입니다. 우선 이제 뭐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고,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. 뭐 여전적으로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결장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우선 이제 뭐 양팀 다 16강전에서 상대적으로 좀 열세였지만 반전을 좀 만들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. 네. 일단 뭐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16강전에서 이제 2회 연속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한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이제 8강에 진출했고, 그리고 요르단도 조별리그 전승한 이라크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8강에 진출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양팀 다 좀 어느 정도 좀 역배를 터뜨리고 이제 8강에 진출한 팀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우선 뭐 이번 아시안컵만 봤을 때는 그래도 타지키스탄보다 요르단이 더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,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요르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네. 다만 근데 이제 최근 뭐 월드컵 예선전과 같이 이런 좀 양팀의 맞대결들을 봤을 때 요르단이 유독 타지키스탄의 수비를 뚫기는 좀 많이 버거워했어요. 네. 그만큼 이제 타지키스탄이 요르단을 좀 상대했을 때는 굉장히 좀 대응 전술이 좋았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르단이 좀 생각보다는 타지키스탄 상대로는 좀 득점을 많이 못한 경우가 많았죠.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가 은근히 좀 요르단이 공격이 막혀도 좀 할 말 없는 경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요르단이 이제 이번 대회 타지키스탄에 비해 경기력이 좋았던 것과, 그리고 이제 타지키스탄이 직전 경기 연장전까지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요르단 승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차비로 요르단 핵무나 무승부지상하고 올라가는 경기. 안 그러면 어노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충분히 뭐 요르단의 공격이 막힐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를 하면은 이거는 뭐 언더사이드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요르단 핵무와 무 안 그러면 2.5기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이제 말씀 드려보고, 그다음에 이제 한국 대 이제 호주. 우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승규 선수와 문선민 선수가 결장 중이고,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, 우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직전 16강전에서 이제 사우디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뒀어요. 그리고 이제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16강전에서 인도네시아 상대로 그냥 4대0 좀 대승을 거두며 손쉽게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한국에 비해서 지금 호주가 굉장히 좀 무난히 좀 8강에 진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.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호주보다 이제 이틀 지금 덜 쉰 상태고,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는 많이 열세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이다,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네요. 그래도 지금 한국이 사우디와 같은 그런 중동 팀들보다는 비교적 좀 호주가 그래도 나을 수 있는 점이, 일단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들의 발이 좀 느립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이 좀 어느 정도 좋은 한국이 좀 더 이제 다른 중동 팀들에 비해서 좀 수비를 공략하는데 쉬울 수도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 입장에서도 그런 걸 약간 좀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게 좀 라인을 올리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호주 입장에서는 뭐 이제 초반에 약간 좀 공격적이기보다는 라인을 좀 내려 탐색전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약간 좀 초반에는 약간 좀 호주가 생각보다 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. 네. 뭐 그러면 뭐 한국 입장에서도 좀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덜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. 다만 뭐 물론 뭐 그렇다고 해도
현재 뭐 한국이 지금 제공권에서도 호주한테 좀 밀리고, 그리고 전술 또한 좀 차이가 나고,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열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리한 요소가 많긴 해요. 네. 다만 그렇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냥 뭐 솔직히 약간 좀 100%뭐 객관적일 수는 없긴 하지만 네, 그래도 이거는 한국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경기는 네 그래도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 긍정적인 부분을 더 약간 고려해서 이거는 한국승 사이드 보는 경기. 그리고 이거는 네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거는 햄무 네 가져가보도록 할게요. 네.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한국이 뭐 호주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좀 대승은 거의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, 이긴다고 해도 뭐 한 점 차 정도의 승으로 좀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한국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어차피 이왕 이제 8강까지 올라온 거 끝까지 한번 좀 올라갔으면 하는 좀 바람도 있긴 하네요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 아시안컵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, 바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빌바오 대 이제 마요르카. 자, 일단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,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연장전 끝에 4대2 승리를 거뒀고, 그리고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여전히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게다가 뭐 지금 현재 빌바오의 좀 리그 기준 홈 성적을 봤을 때 지금 홈에서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홈에서의 그런 성적이 좋은 그런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베티스 상대로 지면서 좀 좋은 흐름이 끊겼습니다. 일단 뭐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5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갔는데,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지면서 그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죠.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좋은 흐름 역시 끊긴 그런 마요르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, 네, 이것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빌바오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주도할 것을 봐요.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이제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마요르카의 그런 원정에서의 공격은 좀 기대치가 많이 낮다.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는 또 롱볼 비중도 큰 그런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뭐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워낙 좀 공수 밸런스가 좋고, 그리고 이제 침투나 뭐 측면 전개 등 공격 전개도 좀 뛰어나기 때문에 마요르카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큰 경기력 차이를 좀 더 약간 고려를 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빌바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네,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,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승 보는 경기. 네,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네, 언더를 보는 이유는 마요르카의 좀 원정에서의 저조한 공격력 때문에 네,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빌바오와의 마요르카 경기가 마무리됐고, 그다음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죠. 하이덴하임 대 이제 도르트문트. 자, 우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은 없는 상태. 그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은매치, 라이어스, 그리고 지금 로이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브란트와 산초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좀 도르트문트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
이전보다는 좀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공격 흐름이 다소 꺾인 상황이에요. 네. 물론 뭐 지금 패가 없는 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전에 약간 좀 보였던 그런 공격에서의 강점 또한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현 시점에서 하이드라인이 그렇게까지 뭐 좋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확실히 공격에서의 강점이 좀 사라진 그런 좀 최근의 하이덴하임이라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좀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기세가 좀 굉장히 좋고, 특히 지금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최근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, 자 최근 이제 도르트문트의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 이제 하이덴하임이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. 네. 게다가 이제 좀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그런 전개가 좋은 도르트문트가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 재미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뭐 아마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라인을 좀 기존보다는 내리다가 이제 좀 역습을 통해 종종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네요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고, 그래도 뭐 현 상황에서 솔직히 뭐 원정이긴 해도 지금 도르트문트의 그런 기세를 막기는 하이덴하임이 다소 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분위기도 최상, 경기력도 물이 오른 그래도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도르트문트 사이드 볼게요. 도르트문트 승. 그 대신에 이제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 요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도르트문트 승,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한번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. 자, 일단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. 그리고 이제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강인 선수와 그리고 지금 수비수의 슈크리나르, 그리고 하키비, 덴벨레, 그리고 지금 바르콜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확실히 뭐 이제 국대 차출까지 좀 더불어서 파리의 좀 결장자 결장자가 좀 많다.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. 자, 일단 뭐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컵 경기 포함 8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는 좀 수비만 좋았다면 현재는 좀 공격 전개도 좋아지면서 최근 좀 공수 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확실히 뭐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폼이 오른 그런 스트라스부르크라고 볼 수 있고, 자 그리고 파리 역시 지금 현재 뭐 컵 경기 포함해서 13경기 연속 지금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 브레스트 상대로 홈에서 좀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흐름이 좋다가 뭐 직전 경기에선 다소 좀 아쉬운 결과를 만든 그런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파리만 만나면은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. 일단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에서도 많이 밀리고,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도 열세였기 때문에 이제 최근 뭐 스트라스부르크가 파리 상대로는 좀 점유율을 포기하고 좀 수비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전진하며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스트라스부르크가 좀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해서 지난 이제 5월 홈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둔 전적이 있죠. 자, 다만 근데 최근 맞대결에서 스트라스부르크가 이제 이전과 똑같이 좀 적극적으로 좀 전진하며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지만 파리 상대로 별다른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어요.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경기에서는 파리가 몰아붙이며 이제 3대0 좀 대승을 거뒀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좀 이제 직접 맞대결과는 다른 그런 좀 새로운 방안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무작정으로 좀 전진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이번에도 안 통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보네요. 그러니까 이번 경기
스트라스부르크가 좀 대응 전술을 잘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은 현 상황에서는 솔직히 파리한테 좀 잡아먹힐 가능성이 다소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스트라스부르크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그런 걸 다 감안해도 네, 그래서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 승 보는 경기. 네, 그리고 언오바는 네,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승의 2.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알메로 시티 대 이제 엑셀시오르. 자, 일단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. 그리고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서 간략하게 나와 이제 말씀드려봤고, 자, 우선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다소 주춤하고 있고, 최근 좀 공격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 일단 뭐 알메로 시티의 좀 최근 경기들 봤을 때 지금 3경기 기준 1득점을 기록 중으로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편이죠. 아무튼 좀 공격 흐름도 좀 침체된 그런 알메로 시티라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원정팀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홈에서 헤이렌베인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고, 그리고 위트레흐트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괜찮은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경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네요. 자, 네, 이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일단 두 팀 다 좀 롱볼 위주의 전개가 많다 보니 좀 공격에서는 다소 매끄럽지 못할 수가 있지만, 그래도 지금 최근 공격력만 봤을 때는 그래도 엑셀시오르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래도 좀 최근 그래도 공격력은 알메로 시티보다 엑셀시오르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흐름을 반영해서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엑셀시오르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도 기회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골 결정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알메로 시티의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.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엑셀시오르가 이제 원정이란 점, 그리고 최근 알메로 시티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홈 알메로 시티 상대로 계속 졌던 점을 이제 좀 제외하면은 좀 전체적으로는 밀릴 게 없고, 오히려 최근 경기력에서는 알메로 시티보다 엑셀시오르가 더 우세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고려해 요거는 승패를 본다면은 저는 엑셀시오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, 엑셀시오르 프랜슨 볼게요. 엑셀시오르 프랜슨 보는 경기. 그쵸. 그리고 요거는 뭐 솔직히 뭐 역배도 뭐 날 수 있긴 한데, 그래도 약간 좀 꺼림칙한 게 상대 전적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고배당으로는 네, 무승부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엑셀시오르 프랜슨,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무승부 도전 경기 네,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브리스틀 시티 대 이제 리즈. 자, 일단 이제 브리스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, 그리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에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브리스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원정에서 코번트리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 브리스틀 시티의 좀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비록 좀 컵 경기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웨스트햄 상대로 이기고,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둔 경기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일부 리그 팀들 상대로도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던 그런 브리스틀 시티라고 볼 수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
지금 리그 기준 4연승 중으로 다시 좋은 흐름을 되찾았고 최근 공수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크게 없어요.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. 자, 일단 뭐 지금 브리스톨 시티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력이 완전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. 네. 그리고 특히 지금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더더욱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뭐 오히려 좀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는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의 좀 득점 기회가 더 많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더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홈에서의 그런 공격력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다.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는 지금 침투나 뭐 역습이나 뭐 컵백 등 굉장히 좀 공격 패턴이 다양하고 능한 이런 좀 리즈가 좀 더 공격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봅니다. 아무튼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봤네요. 자, 그래도 물론 뭐 지금 브리스톨시티도 홈에서 좀 강한 면모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이 지금 홈에서 그닥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에서의 차이를 더 고려해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즈 승. 그리고 고배당으로 이제 좀 도전하실 분들은 이번에 햄무 도전 경기 완전차 정도의 좀 승, 요 정도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경기 더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네이션스컵 중에서 이제 한 경기 봤을 때 나이지리아 대 이제 앙골라 경기.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이지리아 승. 그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. 그리고 어노바는 요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경기는 이제 레체 대 피오렌티나. 네, 요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피오렌티나 이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고배당 잡이를 하시거나 요것도 어노바로 접근하신 분들은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뭐 좀 최근 좀 피오렌티나의 공격도 좀 저조하고 레체 또한 뭐 공격 흐름이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뭐 양 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언더까지도 좀 볼만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햄무와 무 안 그러면은 어느반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분석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